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가락동 200회를 축하합니다. 빠람빠람빰. 자, 네. 가락동 365가요. 벌써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좀 기쁜 마음이지만 200회 동안 쭉 이 자리를 지켜온 박혜연 아나운서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사실 네. 정말 뭉클합니다. 모든 우는 거 제작진분들이 아니죠? 네.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네요. 모든 제작진분들이 다 뭉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8월 16일이 네, 1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덧 200회가 됐고요. 사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1년이 됩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알찬 정보 전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또 나경철 아나운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아유,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소감이 여기까지고요. 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마스코트죠. 국내 1호 팜캐스터 이분이 정말 저는 꼭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네.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이경아 팜캐스터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가락동에서 오늘 벌써 200번째 인사드리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우리 박혜연 아나운서 좀 뭉클, 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좀 울어야 되나요? 정말 어제만 같습니다. MBS 개국과 함께 가락동 365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렸는데 가락동에서 사실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우리 농업인들 자기 좀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들 오늘 과연 가락동에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가장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가락동에 이렇게 출동을 해서 그날 경매 상황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란 뜻으로 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200회를 맞이해서 이 가락동 365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떡을 좀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가락동 경매사님들 맛있게 좀 드셨나요? 어떤가요? 네, 경매사님들이 좀 맛있게 드셨는지는요, 맛있게 드시고 있는 경매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떡을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경매사님. 네, 아니 일단 중요한 게 맛있어요, 경매사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우리 가락동 네.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지 네. 엄청 맛있네요. 이 가락동 떡 아닌데? 아니, 서대문 떡인데. 예. 재료는 가락동 재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맛있어요, 경매사님? 예, 맛있습니다. 네. 네. 아주 맛있네요. 아니 사실요, 이 가락동 365를 하면서 바로 우리 오상균 경매사님 그리고 우리 네. 박찬혁 경매사님이 가장 애를 많이 써주신 분들입니다. 또 가장 최다 출연자이기도 하고요. 네, 200회인데요. 와, 어제만 같아요. 좀 소감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가락동 365가 벌써 200회 이렇게 방송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가락동 365를 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 좀 유명한데 네. 우리 산지에서 또 가락동 365를 보시고 많은 또 격려 전화도 주시고 또 유익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네. 제가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불어서 2,000회, 2만회 우리 경아 씨 할머니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저기 뭐야 우리 가락동 365가 네.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그 송혜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락동 365에서 네. 제가 이렇게 할머니가 돼도 써주실까요? 아, 경아 씨 미모는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갈수록 가락동 오면서 네. 갈수록 이쁘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워낙 친해졌거든요. 네. 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희 교사님 잠시만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0회예요. 짧게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엊그제가 100회였던 것 같은데 벌써 200회가 됐네요. 농협방송 200회를 축하드리고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농협방송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 200회 맞이하게 그 처음 1회랑 지금 비교해보면 제가 좀 어때요? 늙었나요? 아니, 많이 더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성숙이 네. 늙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요, 우리 네. 가락동 365 화이팅 좀 외쳐볼까요? 네. 네. 가락동 365 화이팅! 화이팅!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경매사님들 좀 만나 뵀는데요. 오늘 또 함께 이 자리에 직접 다시 모시고서요. 또 경매사님들에 대한 또 꼼꼼한 경매 분위기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네. 보니까 왜 이렇게 든든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최다 출연자이시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나라 최초 농업 방송이잖아요. 네, 또 아까 맞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가 얘기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저희도. 최초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200회 방송을 하는 동안요.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 농가분들, 산지, 그리고 소비자분들, 그리고 뭐 전문가분들, 경매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또 수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금 만나보셨던 이제 가락동 경매사님들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이 전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는 조혜담 리포터도 있잖아요. 빼놓을 수 또 없죠. 전국에 계신 경매사님들도 있는데요. 오늘 조혜담 리포터가 또 다른 곳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언론비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오늘은요 신선한 농산물들이 가득한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매일 이렇게 이 뜨거웠던 경매 분위기를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생방송 가락동 365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벌써 200회를 맞이를 했다고 하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오늘 또 200회를 함께해 주실 경매사님을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큰 사랑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200회를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앞으로도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네,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가락동 365 2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생산자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200회든 300회든 400회든 전국 어디든지 열심히 뛰어다닐 테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표고버섯과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청주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200회를 맞은 만큼 오늘도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목할 농산물은요, 생강과 표고버섯 그리고 감자입니다. 잠시 후에요, 가락동과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더 생생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200회 방송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237톤, 과일과채 3328톤, 일반 채소 5910톤 들어왔습니다. 총 1476톤 반입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3032톤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대추는 393.8톤 반입됐네요. 전일 274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늘었습니다. 116.8톤 더 증가했네요. 대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360원, 최고가 6,700원, 최저가는 5,8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5,300원대였는데 전일보다 올랐습니다. 1,035원 더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6월 13일이 가장 낮았네요. 4,977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그리고 14일부터 어제까지는 같은 가격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후로 더 크게 오르면서 6,36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상추입니다. 100톤 반입됐습니다. 네, 전일 91.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8.4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청상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3,230원, 최고가 14,200원, 최저가는 12,7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12,498원이었는데 전일보다 오르면서 13,23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 13일 8,018원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오늘 가격 13,23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깻잎입니다. 69톤 반입됐습니다. 네, 전일 54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15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평균가 14,177원, 최고가 23,500원, 최저가는 12,5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15,445원, 오늘은 14,177원입니다. 전일보다 1,268원 더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6월 12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12,986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6월 15일 15,445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어제 이후로 빠졌고요. 14,177원 오늘 가격입니다. 네, 다음은 양상추입니다. 59.8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37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22.8톤, 한 2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상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3,903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전일 11,865원, 오늘은 13,903원입니다. 전일보다 2,038원 더 상승했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양상추 10kg 상품 기준이고요. 6월 11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15,000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 가격은 빠지면서 6월 13일 9,5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 반등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 한 달 동안의 6월 6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7,073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13,903원 평균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횡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5,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평창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1,9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오이입니다. 930.3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632.3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298톤 더 증가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3,142원, 최고가 25,000원, 최저가는 22,000원을 형성했고요. 전일 23,617원인데 오늘도 23,000원대긴 하지만 전일보다 475원 떨어졌습니다. 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면요. 6월 11일 19,500원이었고 보시다시피 가격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6월 13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29,000원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가격은 25,00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20일이 15,595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한 4일 뒤에 5월 24일 가장 높은 가격이었죠. 23,371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약간의 하락 흐름을 나타내다가 6월 6일 때 조금 반짝 또 오르나 싶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12일 때 하락세 크게 나타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23,142원 평균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춘천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31,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는 진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22,2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백다다기 5일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 오늘 경락가 상황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4,850원이고요. 최고가 15,500원, 최저가는 1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14,750원, 오늘은 14,850원인데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한 100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5대 지역의 생강 도매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14,850원인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요. 오늘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서울 15,500원, 부산 14,500원, 대구도 14,500원이고요. 광주 15,000원, 대전 14,750원인데
전일과 비교했을 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500원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은 같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년보다는 높은 가격입니다. 네, 오늘 채소 생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그 알싸한 매운맛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에 못지않은 향이 진한 이 생강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월요일 분위기답게 좀 더 활기차게 생강 경매도 이루어졌을까요? 오상균 경매사님 바로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네, 우리가 5분 만에 다시 뵀네요. 네, 그렇네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강인데 오늘 소식을 전해드릴 게 생강. 일단 경매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예, 어땠어요? 현재 경매 분위기는요. 요즘 생강이 아니고 네. 금강이다. 왜요? 네,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생강이 좀 양이 적어서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도 지나치게 좋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강 이렇게 뜸을 들인 게 우리 경매사님 저 멀리서 딱 등장을 하시는데 눈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경매 분위기가 좋다를 먼저 좀 저한테 신호를 주신 건데 금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 채소 경매 분위기 뭐 많이 침체됐습니다. 소비가 약합니다. 뭐 이런 소식이 주였거든요. 근데 와 200회답게 좀 오늘은 좀 저도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오르는 품목이 좀 있어야 농가들도 좀 힘이 되고 뭔가 또 희망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매하실 때 목소리에 좀 힘이 딱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 도매인들이 좀 서로 사겠다 하는 정말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 얘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뭐 막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 오름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름세 그만큼 이제 주출하 시기를 먼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 먼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생강은 아무래도 이제 김장 시장이 도래되기 전인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가 가장 성수 출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기에 아주 집중해서 출하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2월까지 이제 뭐 햇생강들이 나오는 때고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저장 생강이 이제 주를 이룰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생강은 주 산지가 이제 당진, 서산, 그다음에 이제 저쪽 완주, 그다음에 영주, 안동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주산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주산지에서 저장이 들어갔다가 이제 조금씩 그 출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분위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에 따른 반입량은 저장 생강이다 보니까 양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반입량부터 좀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네, 오늘 반입량은 평년 10kg 이제 박스로 해서 반입이 되고 있는데 평년에 한 3천 정도 반입이 되다가 한 40%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한 2톤 정도가 반입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톤이라는 이 반입량은 이제 사실 이제 저장 생강을 우리 현지에서 이제 그때 맞춰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양이 늘고 줄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맞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이 시기에는 매일 2톤씩 지금 가락동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경화 씨가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면 다 유추해서 대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고요. 조금씩 그 분산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 2톤 정도가 반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강 경매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이제 2년차 접어들었으니까 한 3년차 되면 서당께도 이제 3년이면 풍화를 넘는다고 경화 씨가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인데 경매가 치열했던 만큼 저는 생강 가격 너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지금 경매가 형성했어요? 지금 10kg 박스 기준해서 전년도에 약 8만 원 정도 거래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60% 정도 올라서 한 13만 원 이상 그렇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생강이 아니고 금강이다. 그래서 생강이 아주 귀한 몸이 돼가지고 계속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10kg 기준인 거죠? 그렇죠. 네, 10kg. 13만 원. 그러니까는 동기간 평년 대비 한 8만 원 가까이 하던
가격이 네. 지금 13만 원이면은 산지에서는 어떤 지금 분위기예요? 네. 글쎄요, 이제 산지에서 이 생강 저장이 쉽지는 않은데 산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생강이 이 시기에 나오는 것은 대농 위주로 이제 저장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만 이 시기에는 중대 농가들이 주로 출하를 해서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이 좀 없는 것 같고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 생강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네. 콧노래 어떻게? 아주 네. 정말 말 그대로 지금까지 생강을 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 생강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뭐 꾸준히 반입되는 만큼 다음 주도 이 분위기 이대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생강이 아무래도 이제 물량 자체가 시세가 좋다고 그래서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양이 적을 걸로 보고 계속 강보합 내지 오름세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생강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 꼼꼼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경매사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가락동에서 생강에 대한 소식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정말 뭐 경매 분위기는요 최고라고 합니다. 그만큼요 좀 걱정되는 게 소비자들이 생강을 좀 비싸게 드시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걱정이 되지만 햇생강이 출하될 때 좀 넉넉히 좀 구매해 주시는 정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강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 두 번째 품목인 표고버섯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섯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1.68톤 반입됐고요. 전일 14.79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6.8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9,10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76,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습니다. 전일 5만 원대, 자 오늘은 5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9,000원대고요. 전일보다 1,15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11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등하락을 반복하다가 6월 14일 가격 7만 원을 기록했고 이후에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7만 6천 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20일부터 5월 말 29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였습니다. 29일 가격 보시면 61,101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49,100원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 37,848원이었고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33,160원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21,595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88,000원, 평균가 37,848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찾아간 청주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담 리포터. 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네, 경무사님 제가 이곳에 일찍 와서 싹 한번 둘러보니까요. 뭐 배추, 얼갈이, 열무, 시금치, 쑥, 오이, 호박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은 농산물들이 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또 오늘 만나볼 작물은요. 요리에 넣었을 때 이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을 더해주는 표고버섯입니다. 경매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경매사님 아까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또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쉬우셨다고.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청과 경매사 정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경매사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또 전국 각지를 열심히 또 뛰어다녀 보니까 또 각 도매시장마다의 그런 특징과 분위기가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특히 이곳은 주로 어떤 농산물들이 반입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시금치, 쑥갓, 아옥, 열무, 오이, 호박, 가지, 뭐 마늘, 양파, 감자, 무수한 물건들이 많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언제 개장을 했어요? 88년 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긴 시간을 함께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도매시장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네,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하고 있으며 84만 청주 시민에게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긴 역사를 함께 해주셨는데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농산물에 대한 책임감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만나볼 작물이 표고버섯인데 이미 또 들고 나오셨다고요. 이 표고버섯이 오늘 또 반입이 된 표고버섯인가요? 네, 오늘 반입된 표고버섯입니다.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표고버섯이면 양호한 표고버섯입니다.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반입된 품질은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네. 오늘 반입량은 한 300작 정도 들어왔고요. 지난주에도 230작에서 350작 정도 입고됐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품질도 짚어주셨고 반입량도 짚어주셨는데 이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또 지역 도매시장만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신선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산지에서 재배를 해서 금방 또 가져왔기 때문에 신선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주 청원 지역에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원이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30분에서 4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30분 거리에 너무 굉장히 또 짧은 거리에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남다를 것 같은데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 경매 분위기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만큼이나 또 경매 분위기도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경매 분위기는 항상 긴장된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서로 좋은 물건을 사려고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긴장된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경매사님의 느낌처럼 긴장된 모습인 거죠. 네. 지금 또 한창 표고버섯이 꽤 많이 출하가 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아까 반입량을 또 짚어주셨는데 오늘 어느 정도 반입이 됐나요, 정확하게? 네, 오늘은 300박스 정도 반입이 됐고요. 네. 오늘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네, 반입량에 따라서 또 가장 크게 결정을 짓는 요인이 바로 이 경락가잖아요. 네, 지금 오늘도 경락가는 잘 형성이 됐나요? 예, 오늘은 상품 가격으로 24,000원에서 27,000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24,000원에서 31,000원까지 형성이 됐는데요. 네. 앞으로 시세도 27,000~28,000원에서 상품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또 소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 금상첨화겠죠. 네, 지금 현재 소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비는 경기가 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또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또 품질일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도매인들이 가장 구입할 때 주의 깊게 보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표고는 좋은 표고를 구입하려고 네. 좀 보면 습기가 좀 없고요. 네. 표고 가시 일정하면서 네. 가시 좀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갈라진 게 있거든요. 네. 갈라지고 뒤쪽으로 보면 표고가 피지 않은 표고, 이런 표고들이 좋은 표고이거든요. 이런 것을 골라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팁을 짚어주셨는데 이 뜨거운 이 날씨만큼이나 이 소비도 하루빨리 또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농가분들께 이렇게 뜨거운 날씨일수록 또 주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요. 네. 뜨거운 날씨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때 작업을 해주시고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선별을 좀 철저히 해서 출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매사님께서는 주로 표고버섯으로 어떤 요리를 많이 해드세요? 저는 좀 볶아 먹는 거 하고요. 네. 표고버섯 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찌개 굉장히 맛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요. 새우와 표고버섯은 꿀조합입니다, 여러분. 새우를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표고버섯이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을 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꿀조합 기억을 해주셨다가 다음 상차림에 차려 드시는 것 추천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다른 작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표고버섯으로 할 수 있는 요리까지 네. 알찬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강과 표고버섯에 대한 생생한 경매 상황을 들어봤고요. 이 생강과 표고버섯은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여름철에요, 이 생강을 많이 드시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여름철에 왜죠? 네, 궁금하시죠? 네네네. 보통 생강하면은 겨울철에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많이 마셔라, 그렇죠. 따뜻하게 예,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강에는요, 인체에 유해한 세균을 없애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산물에 들어있는 비브리오균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우리 해산물 먹을 때 얇게 점인 생강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맛과 향은 물론이고 식중독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나 초밥 먹을 때 이렇게 곁들이는 음식으로 생강이 같이 나오는 게 이유가 좀 거기에 그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한 날씨, 그러니까 여름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 수면 장애 현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이 표고버섯에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참 이 생강과 표고버섯이 여름철 건강 챙기는 데는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름철 건강 꼭 생강과 표고버섯으로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2.37톤 반입됐고요. 전일 24.57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27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두 대석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3,41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전일 43,000원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33,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전일보다 9,65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대구 동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7만 원, 평균가 3만 877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88.1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79톤 정도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9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복숭아 신비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2,67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고요. 전일 25,000원대, 오늘은 32,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네요. 자, 7,18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43,000원, 평균가 27,318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신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76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19,000원대, 자, 오늘은 15,000원대로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전일보다 3,440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11일의 평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35,55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5,769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엔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07.2톤 반입됐고요. 전일 57.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49.96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청포도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8,875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8,500원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8,800원대 기록했죠. 304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13일의 평균가가 21,5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하면서 6월 15일 가격 18,500원대, 오늘은 18,8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과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26.7톤 반입됐고요. 전일 14.49톤 반입됐었습니다. 전일보다 11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6,542원이었고요.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전일 31,000원대, 자, 오늘은 46,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전일보다 14,62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12일의 가격이 가장 낮았네요. 28,719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좀 하락세를 탔고요. 6월 16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6,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363.9톤 반입됐고요. 전일 320.6톤 반입됐습니다. 전일보다 43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자,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9,811원이었고요. 최고가는 만원, 최저가 9,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8,000원대, 오늘은 9,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전일보다 1,634원 평균가 상승했네요.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14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8,5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만원까지 올랐네요.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5월 24일이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5,45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만원 가까이 9,8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화순군 9,546원을 기록했고요. 전남 보성군은 7,065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철원군 8,197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순군과 철원군 그리고 군위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만원을 기록했고요. 또 화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9,546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매실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153.1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28.2톤이었고요. 전일보다 24.91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매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07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전일 2만 원대, 오늘은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000원대고요. 전일보다 1,565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6월 12일 3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7,000원이 빠진 오늘 가격 2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5월 22일 26,042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9,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14,542원을 기록했고요. 전북 순창군은 14,944원이었습니다. 전남 광양시가 11,902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과 광양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000원을 기록했고요. 곡성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5,299원이었습니다. 네, 주요 과일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감자입니다. 수미 품종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 오늘 814.2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812.8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늘었죠. 한 1.4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감자 수미 품종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30원입니다. 최고가 17,5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전일 17,207원이었는데 시세는 떨어졌네요. 2,477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 6월 12일이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22,815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일 오늘 가격입니다. 14,73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5월 20일 46,000원대였는데 보시다시피 좀 크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의 만원대까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오늘 14,730원까지 하락세네요.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당진군 11,62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1334원에 거래됐고요. 네, 충남 서산시 13,02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보성군이 최고가 중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3만 원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서산시가 가장 높았네요. 13,02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감자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현입니다. 네. 아니 또 갑자기 또 착해지셨어요. 아, 이제 좀 예. 제가 좀 겸손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사님과 함께 우리가 가락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이 감자입니다, 오늘은. 네. 네. 못생겨도 맛은 좀 바로 감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불량 감자도 맛은 좋잖아요. 아, 그렇죠. 감자는 또 몸에도 좋고, 네. 당분도 좋고, 아무 부르도록 다 좋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우리 경매사님들 떡 네. 제가 다 나눠드리느라고 저는 떡을 한 번도 못 먹고 아, 배가 고픈데 경매사님은 저는 떡을 드렸는데 뭐 아무것도 준비 안 아,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예. 아, 그래서 제가 또 귀한 걸 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 그래요? 기다리십시오. 떡을 남겨놓으셨나 봐요. 뭐예요? 아, 감자. 감자가 이제 예. 파실파실한 지금 가지 감자를. 쪄은 거예요? 네네, 바로 쪘습니다. 네. 어머 진짜 어머 뜨거 뭘로 씹어? 뜨거. 어머 이거 저 뜨거, 이대로 뜨거. 껍질째 먹어도 돼요? 네네, 껍질에 들어서 제가 싹 뜨거. 껍질에 드셔도 좋습니다. 아 잠깐만 뜨거. 진짜 뜨거. 진짜 뜨거. 아니 좀 드세요 그러면. 와 저는 지금 뭐- 사실 감자철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좋네요. 예 네. 맛있게 생겼어. 잘 익었습니까요? 맛있어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와 폭신폭신하니. 네네, 파실파실하죠. 파실파실하죠. 아 뜨거. 네. 와 진짜 맛있네요. 예. 그래요? 지난번에 경매사님이 이제 감자철이다 야 네네네, 이렇게 해주시는 그렇죠. 대로 지금 네. 뭐 경매 분위기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분위기는 이제 뭐 전전주까지는 시세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출하주들 소비자들이 별로 덜 찾고 그랬었는데 이제 단가도 싸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게 감자가 아닌가. 지금 감자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자가 많이 좀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소비 분위기도 좋고요. 말 그대로 감자가 제철을 만난 만큼요. 지금 네네. 핵감자가 막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가락동 들어오다 보면은요. 요즘 눈에 띄게 가장 많이 보이는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예요. 네네. 네, 저 옆에도 지금 뭐 산처럼 쌓여있는 감자들이 보이는데 오늘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네네.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아, 전주에 548톤, 금일은 245톤이 증가한 793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네. 거의 뭐 200톤 넘게 더 반입량이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평년제 이 반입량 좀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요 정도 양은 좀 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네, 전년도 날 보니까 그 772톤이 반입이 됐더라고요. 올해는 20톤이 더 증가한 그런 상황이죠. 작년보다 좀 네. 양도 많이 늘어난 네네네. 상황이고요. 네네. 경매사님 이제 이렇게 좀 양이 늘어난 시기인데 앞으로 점점 더 이 반입량은 매일매일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이어질까요? 당분간은 이제 시세가 반입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언제까지 이 추이가 좀 계속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상가하고 이제 또 근기에 또 경기도권가 터지게 되면 아마 한 달 정도는 이 물량이 반입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양은 뭐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솔직히 조금은 걱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조금은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형성했어요, 오늘요? 전주부터 이제 시세가 무너지기 시작해가 전주 후반부터 이제 시세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000원에서 왕특 평균치는 12,000원에서 16,0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네네. 좀 많이 좀 사실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전년도에 비하면 돈 많은 7,000원에서 10,000원대가 가격 형성되고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 전주보다도 7,000~8,000원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년보다도 더 양이 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가락동에 반입되는 감자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 다른 작물들은 좀 가격들이 많이 힘들 때 네네. 감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올해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는 좀 산지에서는 많이들 실망하실 것 같은데 좀 네. 어떤 반응들이 좀 보이시나요 지금? 근데 전년도에 시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재배 면적이 많이 늘긴 늘었지만은 작황이 그렇게 딱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도 시세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주로 좀 어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지금 뭐 이제 작황도 안 좋은데 시세가 너무 안 좋다. 출하하는데 좀 많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가격 좀 똑바로 나오게 좀 경매 좀 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죠. 네, 네. 네. 내 감자가 왜 이렇게 싸냐?
좋은 건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들어오는 감자 뭐 좀 먼저 서두에 뭐 작황은 좀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네네. 해주셨는데 가락동에 반입되는 품질 살짝 점검해 볼게요.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교무사님? 네네. 예, 좀 안으로 좀 현재 볼게요. 품위는 이제 잠깐만요. 들고요. 예. 현재 품위는 이제 품위가 안 좋다 그러는 것은 이제 품위 썩은 그 부패가가 나오는 게 이제 품위이 안 좋은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거 더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좀 이르게 캐니 껍질이 벗겨졌지만은 벗겨진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 이건 좀 캘시가 좀 아닌데 빨리 캐서 이렇게 이런 껍질 벗어진 만삭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캐서 이런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깔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8,000원대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이렇게 겉껍질들이 좀 많이들 벗겨져 있어요. 이게 좀 조기 좀 출한. 네네. 조기 출하로 인해서 네네. 껍질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조기 출하들을 앞당겨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이제 뒤로 가면 더 떨어질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캐서 빨리 내자 그런 추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산지에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시세가 좀 안 좋을수록 사실 조기 출하하시면요 가격에 영향을 더 안 좋게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원래 출하 시기들 좀 적정히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만삭을 시켜가지고 80화 딱딱 완전히 연글 수 있도록 연글 때까지 놔뒀다가 출하하시는 네네. 게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요. 좀 네. 출하 전략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 상심이 너무 커요. 가격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전략 돈 들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짚어주세요, 경매사님. 네. 아무래도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너무 출하 시기 너무 앞당겨서 캐시키게 되면 이 껍질 벗겨 상품성이 약간 시대가 상품성 가치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 중도면들이 약간 좀 낮게 가격대가 형성되게 할 그런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만삭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지금 막 양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조기 출하까지 하게 되면은 더 홍수 출하, 양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세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산지에 계신 분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감자에 대한 경매사항 짚어본 전판 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박찬엽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마시고요. 네. 네, 가락동의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청주 연결해서 또 경매 현장 어떻게 형성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담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터 조혜담입니다. 가락동에 이어서 청주 농수산물도매장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관희 경매사님을 모시고 또 감자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예쁜 감자 들고 또 기다려 주셨다고요. 네, 표구에 이어서 좋은 감자도 갖고 나왔습니다. 논산에서 올라온 오늘 감자입니다. 네, 어떤 감자죠? 네, 수미 감자입니다. 사실 또 경매사님, 저는 감자를 언제 어디서든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맘때쯤 먹는 이 감자가 또 다른 계절과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철 감자이다 보니까 쪄서 먹으면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네, 저도 간식으로 감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또 시장을 다녀보니까요. 생각보다 감자를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감자가. 그만큼 많이 보인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많이 또 찾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중도매인 구매력은 어때요? 네, 시세는 작년에 비해서 좀 10,000원대 약하게 형성됐지만 네. 제철 감자이다 보니까 구매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구매력도 좋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경매 분위기 좀 한번 훑어볼게요.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입량은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주에는 일 900에서 500에서 900개 정도 반입이 됐는데요. 오늘은 1,401개가 입고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경락가도 훑어보겠습니다. 경락가는 오늘은 상품 기준으로 18,000원에서 20,000원대 형성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27,000원에서 30,000원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자 반입량도 많이 늘고 네. 앞으로 시세는 더 하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반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산지를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 농가에서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시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시고요.
생산자분들은 선별 관계라든가 그런 게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선별은 뭐 감자의 크기에 따라서 왕왕, 왕특, 특, 상, 중, 뭐 조림 이렇게 6가지로 선별해서 보내주시면 네.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선별을 잘해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판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선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또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또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 발입된 전반적인 감자 품질은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선별이 안 된 것도 있고 부패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날이 고온이다 보니까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감자가 햇볕에 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자에 노출이 안 되게끔 차각막을 쳐서 네. 작업을 해주시고 신선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출하를 해주시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팁까지 추가로 알려주셨는데 지금 또 감자를 들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중도매인들이 좀 특별하게 선호하는 감자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큰 감자는 반찬용으로 식당에서 좀 많이 선호를 하고요. 네. 작은 감자는 가정용에서 쪄먹기 위해서 작은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경매사님 제가 아까 또 잠시 들어보니까 이 농감자가 있고요, 또 밥감자가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밥감자는 색깔이 좀 뽀얗면서 네. 좀 이쁘게 생겼고요. 농감자는 좀 색이 좀 검거든요. 검기 때문에 일단은 밥감자를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밥감자는 저장해서 드셔도 부패가 안 나오기 때문에 농감자보다는 밥감자를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소비자분들께 좋은 감자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좋은 감자는 일단은 크기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일정하고 감자가 기스가 안 나고 기형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소비의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